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유비가 그 대학자 노식 선생 밑에서 그 학문을 연구하는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생활했는가 요거하고 지금 그 유비가 2년간 그 공부하고 있었는데 노식 선생의 부탁을 받고 연암의 원소가에 공손찬이하고 같이 그 인사를 가게 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유비가 15세에 이 노식 선생 문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손찬이하고 이제 같은 그 룸메이트로 같은 방을 쓰게 됩니다. 그 노식 선생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노식 선생은 구척 장신에 키가 아주 그냥 큽니다. 늘씬하고. 그래서 그 노식 선생은 마융 대석학, 마융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. 그 대학자 정연하고 같이 그 동문인데 그 마융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. 그런데 노식이 선생하고 대학자 정연하고는 그 학문을 공부하는 그 자세가 약간 다릅니다.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데도 그 노식 선생은 두루두루 여러 학문에 폭넓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한 스타일이고 그 대학자 정연은 학문 쪽으로만 깊이로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노식 선생은 모든 거에 이렇게 통달합니다. 그래서 대학자로, 대정치가로, 대군략가로, 그 나중에 이제 그 대장군으로 해가지고 황건적도 이렇게 토벌하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모든 거에 이렇게 통달하는 그러한 그 선생이었어요. 그 밑에서 가서 그 공부를 합니다. 그 유비의 이제 하루 일과를 보면은 2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취침을 해서 2시에 일어나서 역수물로 역수가에 그 초당이 있으니까 역수로 그 내려가서 역수물로 그 샤워를 하고 뭐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그 찬물로 냉수 마찰을 합니다.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생활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 다음에는 1시간 동안 그 신체를 단련합니다. 쌍고검법을 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학당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유비가 주로 연구하는 것은 공자의 예서에 있는 중용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합니다. 그 유비가 이제 그 이 세곡선을 타고 서해 한복판에 와서 그 바다를 이제 처음 보는 거죠. 동서남북 쳐다봐도 전부 망망대해 바다입니다. 그런데 바다는 어디서 물이 흘러오든지 다 받아들입니다. 어느 강에서 물이 흘러들어든. 그리고 물고기들은 그 안에 물고기들이 뭐 수만 가지가 있는데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들입니다. 그 유비가 중용은 바다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인격을 길러야 되겠다. 내 안에서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학문을 대해야 되겠다고 그 다시 한번 그 다짐을 합니다. 그 노식 선생 학당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5일에 한 번씩 2명씩 발표를 합니다. 오전에 2시간씩 해가지고 4시간 동안 모든 그 생도들이 있는 데에서 발표를 하는데 질문은 일절 못합니다. 질문은 발표만 하는 겁니다. 노식 선생 주장은 뭐냐면은 요 발표하는 사람이 5일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
그 발표를 하는데 이 듣는 사람은 그 한순간에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상대방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질문을 해라. 역지사지. 상대방 입장에서 그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라. 그게 노식 선생이 가장 주장하는 바입니다. 그래서 그 공자의 그 학문을 연구할 때도 공자의 입장에서 그때 공자는 어느 입장에서 요 학문에 대해서 썼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이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지사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2명이 발표를 했으면 오후에도 요 사람들이 2시간씩 노식 선생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그 공부를 합니다. 그런데 그 노식 선생은 질문을 하고 요 학생은 그러니까 5일 동안 연구한 거, 오전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노식 선생은 이 깊이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물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답변하기 좋도록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. 그런데도 유비가 오전에 발표를 하고 오후에 그 노식 선생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데도 머리에 딱 그 느낌이 오는 것이 틀립니다. 연구했던 거 발표할 때 틀리고 발표했던 거 또 그 스승하고 문답 형식으로 답변할 때 또 틀리고 그래서 유비는 그 계속 그 연구를 하는 거죠. 어때 같은 문장을 문구를 연구를 했는데 연구할 때 틀리고 발표할 때 틀리고 또 스승하고 문답 형식으로 답변할 때 왜 틀리는가? 그 중국 그 저기는 그 표의 문자기 때문에 문자 속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. 문자 속에 뜻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. 그게. 유비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5일이 지나가면 또 이제 그 또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노식 선생하고 오후에 독대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5일 동안 연구해서 그 10명이 2명씩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그 오후에는 독대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학문을 연구하는 거죠. 뭐 자유 시간이죠. 지금 얘기하면 자습 시간. 그게 그 5일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문답 형식으로 학문에 대해서 정진을 하고 노식 선생이 생각하는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우선이다. 앞으로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는가? 그 뭐 몇 마디 뭐 문구 외우고 뭐 그 하는 것보다 그 옛날 뭐 학문을 뭐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가? 그 인생의 그 설계를 하는 거죠.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, 그러니까 유비 나이가 이제 16세 후반 가을 정도 됐는데, 그 연암의 원가에서 그 편지가 와서 그 스승 대신으로 인사를 가게 되는데, 그 쇠곡선에 탄 사람들은 거의가 그 원가에 인사를 가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 갑판에 위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, 바다를 보고 있으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이렇게 들립니다. 그 종합해 보면은 이 원가가 4세에 걸쳐서 3공을 낸 집안인데 현재로는 가장 유력한 집안입니다. 그 3공이 뭐냐면은
사공사도 태우라고 해가지고 요게 그 삼공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조 시대에 얘기하면 정승, 영의정, 우의정, 좌의정.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정승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서는 삼공을 그러니까 원소의 그 고조부가 원안인데 사도를 지냈습니다. 그 다음에 증조부가 원창인데 사공을 지냈고, 조부가 원탕인데 태우이를 지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들 여기에서 두 분이 지금 삼공으로 그 낙양에서 그 벼슬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대단한 집안이죠. 그런데 그 원소가 이번에 그 심여살이 들어간 원소가 어떻게 됐냐면은, 원소는 그 어머니가 그 노비 출신이에요.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원소가 그 잘생겼습니다. 지금은 뭐 부척 장신의 늘씬한데 어릴 때도 아주 복스럽게 잘생겼어요. 그리고 어른들한테 대하는 것도 아주 그 어른들 마음에 들게 예의가 바르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원가에서 삼노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. 자, 원소를 우리 가문에 그래도 천출 그 소생으로 그냥 놔둘 수가 없다.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원가를 빛낼 그런 아이다. 그러니까 이 저기 큰아버지 집에 소생이 없었어요.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양자를 보냅니다. 호적상으로 그 양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크게 돼요. 그래서 그 원수리하고는 사촌 동생으로 이렇게 그 호적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, 원래 원수리는 정실 어머니의 아들이고, 이 원소는 그 밑에 노비 그 아들입니다. 그런데 이제 원소가 먼저 낳기 때문에 이제 형인데, 나이는 같은데 생일이 먼저 낳기 때문에 그 형입니다. 원수리가 동생이고, 그런데 호적상으로는 사촌간이 되는 거죠. 호적상으로 이렇게 됐는데, 원소가 20살 때 그 효렴으로 이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낭중령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계급으로 따지면 중령, 그 벼슬살이를 시작할 때 그 낭중령으로 시작을 해요. 그래가지고서는 그 동군의 복양 현장으로 이렇게 22살 때 복양 현장으로 있는데,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.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친어머니는 아니고 이쪽에 그 이쪽으로 호적 옮기기 전에 이제 큰집 어머니예요. 그런데 원소가 이 고향에 와가지고 복양 현장 자리를 그 황제한테 사표를 내고 심효살이에 들어갑니다. 그게 3년간 심효살이를 하기로 이렇게 그 삼노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심효살이에 들어가요. 그 3년 심효살이를 끝내고 나서는 또 이쪽 그 호적상으로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그 호적만 옮긴 거거든요. 그 호적상의 아버지의 심효살이를 또 3년간 또 합니다. 전국적으로 6년간 심효살이를 한 사람은 없어요. 3년간은 심효살이 한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. 가끔 그 가문에서 이렇게 막 그 선전을 하니까. 그런데 6년간 심효살이를 한 사람은 원소가 처음입니다. 전국적으로 막 소문이 납니다. 그것은 이제 다음 이제 이야기고, 지금은 처음으로 이제 심효살이를 들어갔을 때 유비하고
공순찬이하고는 그 세곡선을 타고 낙양으로 갔다가 연암까지 그 여행을 하는데, 그 배에 탔던 사람들, 또 연암으로 가는데 속속들이 그 일행으로 같이 옆에서 그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그 연암에 그 심여살이 하는데 원가에 인사를 가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이 막 그 줄 서 가지고 그 인사를 가게 됩니다. 그 연암군 여향현이 그 심여살이 하는 그 원가에 그 심여살이 하는 그 거기가 있는 원소가 이제 그 심여살이 하는 데인데, 거기 가서 인사를 하는데 줄을 서 가지고 한나절을 기다려야 돼요. 한나절을. 그런데 그 저기는 뭐 치알 치고 해가지고서는 다 그 숙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. 아주 막 큰 집안이니까. 이거 뭐 그런데 이 심여사를 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전국에서 그 손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길바닥에 반질반질하게 그 달할 정도로 이렇게 그 전국에서 그 인사를 옵니다. 아주 대단한 집안이죠. 그 원소가 그 묘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, 유비가 딱 봤을 때는 야, 대단한 사람이다. 등치가 막 구척이 됩니다. 얼굴도 잘생겼어요. 그런 사람이 딱 엎드려서 있는 겁니다. 그 이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은 가서 이제 잠깐 그 원소 구경만 하고 이쪽 원가에 와서 그 인사를 하고,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숙식을 좀, 뭐 어떤 사람은 하루 묵는 사람이 있고 이틀 묵는 사람이 있고, 뭐 어떤 사람은 3일간 또 묵는 사람들이 있고, 3일 이상은 묵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전국에서 또 계속 오니까 이 인사하는 사람들이 전 가문에서 인사를 오면 그 예물을 이제 가지고 오거든요. 그 예물을 받습니다. 그리고서는 그 원소가에서는 나무로다가 낙관이죠, 낙관. 충자를 크게 새겨가지고 비단에다 이걸 딱 찍어가지고 그 한 장을 주는 겁니다. 그 말하자면 영수증이죠, 영수증. 그 이제 그 막 이렇게 찍어놨다가 찍어서 이제 햇빛에 말려놨다가니 한 잔씩 이렇게 줍니다. 충이라고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우리는 한나라의 충신이다. 이게 이제 이 뜻이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공순찬이가 가서 이 노식 스승이 준 벼루하고 편지 이것을 딱 주고서는 그 비단으로 충자 쓴 것을 딱 받았습니다.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그 공순찬이가 그럽니다. 야, 여기 손님도 많은데 우리까지 여기서 뭐 잠을 잘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폐연으로 가자. 화타 선생을 가서 만나자. 그 유비도 화타 선생을 만난다고 하니까 기분이 아주 그냥 업됩니다. 그 어머님을 그렇게 이제 체질을 바꿔주고, 또 유비한테도 그 오금에 이걸 가르쳐줘 가지고 쌍고권법을 연습하는데 이 오금에가 엄청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. 그게 궁금합니다. 야, 화타 선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?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그 인사를 하자마자 식사를 하고 바로 그 폐연으로 갑니다. 이제 폐연에 가서 이제 그 화타 선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, 유비는 또 저기 키가 지금 그 보통 사람 키예요. 그런데 이제 화타 선생이 이야기하기로는 요 오구매를 계속하면 체질로 봐서 9척까지는 안 크더라도 8척까지는 갈 수가 있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지금 저 6척 거기에서 이제 더 안 크는 거예요.
그 유비도 그냥 그 수기로 다가니 이거 궁금합니다. 몸은 신체는 막 건강해지고 단련이 되는데 키는 안 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이제 키를 안 크는 이유를 화타 선생이 딱 이제 집어내서 그 키가 클 수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합니다. 그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 공손찬이하고 유비하고 둘이 이제 가서 화타 선생을 만나고 그 화타 선생이 유비의 그 생장점에 대해서 그 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. 키가 클 수 있도록. 그리고 이제 유비하고 공손찬이는 걸어서 이제 황하를 건너가지고 탁현 그 역숫가로 이제 가는 걸로 하고, 또 화타는 낙양에 급한 그 환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서 이제 낙양으로 가서 거기 이제 환자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노식 선생이 이제 열고 있는 학당으로 옵니다. 그 아버지의 명을 받고 가서 이제 노식 선생의 그 지금 상태가 어떤가, 어떤 병인가, 어떠한가, 여기에 대해서 화타한테 그 화타 아버지가 편지를 써주면서 가서 다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화타가 이제 세국선을 타고 그 노식 선생을 만나러 옵니다. 근데 그 이제 노식 선생하고 화타의 아버지 하고는 그 황궁에 있을 때 아주 친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화타의 아버지는 어의로 황제를 그 병을 이렇게 돌보는 어의도 있었고, 요 노식 선생은 대학자로 있으면서 둘이 또 이제 뜻이 또 이렇게 맞아가지고 아주 그 친하게 이렇게 지냈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은 원소가 심효사리의 3년, 심효사리에 들어갔으며, 요 이제 심효사리에 들어갔다는 그 편지가 노식 선생한테 와서 노식 그 선생 스승의 명을 받고 유비하고 공손찬이가 연암까지 인사를 왔다. 그리고 이제 연암에서는 식사만 하고 그 폐연에 화타 선생한테 갑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